아, 자, 127쪽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우리가 항상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음, 절대값 내부의 부호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내부가 음수가 되느냐, 양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음수일 때는 그 절대값을 풀고 괄호로 쓰시고 앞에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양수일 때는 그냥 절대값 그냥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괄호 치셔나 안 치셔나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제 음수와 양수가 되는 거는 x의 범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 값이 얼마일 때 이 내부가 음수냐, 얼마일 때 양수가 되느냐, 그 기준점을 정해서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절대값, 부등식이기 때문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내지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마이너스 a와 a 사이 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x는 a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간을 x의 구간에 의해서 양수가 되는 구간, 음수가 되는 구간으로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거나 그 다음에 요거 풀 때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29쪽에 이제 기본 유형들을 한번 봅시다. 유형들을 한번 보시면은 129쪽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부등식 절대값 5x 플러스 6. 자, 절대값 5x 플러스 6. 자,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녀석의 해가 a 이상 b 이하. 이렇게 됐을 때 a,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쌤이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뭐 여기 했잖아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니? 얘를 풀면은 마이너스 4 이상 5x 플러스 6의 4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는 어떻게 푼다고? 요렇게 한번 풀고 요렇게 한번 풀면 된다고 했잖아. 여기 1번, 요게 2번 하게 되면 마이너스 4 이상 5x 플러스 6. 자,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0 되겠지. 그럼 x의 값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2번을 풀게 되면 5x 플러스 6이 4보다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 5x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요걸 이제 수직선상에 표현을 합시다. 얘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잡으면 되고 마이너스 5분의 2면 뭐 대충 요점 잡으면 되겠죠? 얘보다 작거나 같다.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겹치는 부분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 B 두 개를 서로 곱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 플러스가 될 거고 2 곱하기 5분의 2가 5분의 4가 되겠죠.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자, 유형 73번을 보십시다. 자, 3번을 보면 3번 문제를 바로 보면 2에 x 플러스 1 이게 5x 마이너스 7. 자, 자연수 x의 최소. 자연수 x의 최소. 자, 요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절대값 내부가 양수가 될 때와 음수가 될 때 모양이 달라지니 이거를 x 플러스 1은 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x 플러스 1이 음수일 때 구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십니다. 그럼 얘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지? 자, 그럼 얘가 x 플러스 1이 양수니까 어떻게 되겠니? 그대로 풀면 된다고요.
2배의 x 플러스 1 5x 마이너스 7 얘가 2x 플러스 2잖아. 얘는 5x 빼기 7이고 그럼 2x 1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노? 3x 될 거 아닌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7이니까 9가 되겠죠.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3보다 크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영역은 여기입니다. 자, 이거를 수직선상에 여기다 좀 그려볼게. 슉 그리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내가 지금 요 선을 기준으로 어디를 보고 있니?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치? 맞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어디? 난 여기를 보고 있다고. 이쪽만 보고 있다. 이쪽은 아예 보지를 않고 있어. 그지? 그 다음에 3이란 녀석은 어디? 여기잖아. 3보다 크다. 자, 보이는 부분이나 안 보이는 부분이니? 난 지금 여기를 보고 있잖아. 이 선 기준으로 오른쪽 보고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거는 뭐고? 내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답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여기. 자, 1차 답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얘가 음수라고 했으니 어떻게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5x 마이너스 7 잠깐만 이게 부등호가 포함이니 아니니? 여기 포함 아니네? 문제 포함 아닌데 쌤 여기 왜 붙여놨지? 그러게 나도 모르겠네. 여기 왜 붙여놨 미안요. 그러면 너도 아니요? 왜라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보다 크다 됩니다. 그다음 여기는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5x 마이너스 7 이렇게 야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7x가 되겠죠. 그럼 야가 이쪽으로 넘어야 플러스 7이니까 5가 되겠지. 그지? 맞지? 양변 7로 나누면 얼마야? 7분의 5보다 크다 이래 됩니다. 얘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아닙니까? 그죠? 맞죠? 자, 그럼 내가 보고 있는 부분이 어디? 마이너스보다 작다.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데, 왼쪽을 보고 있는데, 7분의 5보다 크다? 7분의 5면 뭐 대략 뭐 1 조금 안 되는 자리, 뭐 여기보다 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쪽을 지금 아예 안 보고 있어. 이 오른쪽을. 왼쪽을 보고 있는데, 왼쪽 보이는 부분에서는 나타나는 게 전혀 없잖아. 그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내가 나온지 안 한지 뭐 알 게 뭐야. 그래서 얘는 답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왜? 여기에서 벗어나거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구간을 나눴을 때 x의 범위에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 보고 있는 영역에서 답이 나타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계산 뭐 맞으니까 그럼 이거 답이다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영역을. 됐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 뭐 실전 감각업이라고 해가지고 문제,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132쪽에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그래프의 관계로 넘어가십시다.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 하면 자, 예전에 쌤이 이거 몇 번 설명을 했는데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모두 동일하다. 몸통은 같은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방정식, 함수, 부등식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그래프는 뭐다? 얘 하나만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포인트 자체를 찾는 거는 뭐다?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얘가 x축입니다. y 이퀄 0이에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그래프의 위쪽 부분은 양수 부분이고 이쪽 아래 부분은 음수잖아.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원한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요. 더듬이 부분. 그지?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위에 있잖아.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영역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 해가지고 어떻게 어디를요? 우리가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잖아. 그러면 알파보다 어디요? 작은 부분, 베타보다 큰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양수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x가 얼마요? 알파보다 작을 때랑 그럼 x가 베타보다 클 때랑 요게 해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 녀석에. 됐어요?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음수가 되는 구간을 찾고 싶다. 음수는 언제 음수가 됩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여기. 요만큼. 그럼 그때의 영역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녀석의 해구간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요게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의 해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렇지. 그럼 위로 볼록일 때도 똑같이 되겠죠. 여기 알파 잡고 베타 잡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반대로 크다라고 하면 알파에서 베타 사이 되는 거고 작다라고 하면은 알파보다 작을 때 베타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항상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야. 자, 이거 너무 쉬운데 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6번 문제를 보면은 132쪽 6번 문제를 보면 자, x축, y축 쓱 그려놓고 직선으로 그다음에 그림이 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a, b라고 해놨어요. 자, fx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여라. 0보다 크다 어디요? 어디? 여기. 여기가 0보다 크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x가 a보다 작을 때, a보다 작을 때, b보다 클 때, x가 b보다 클 때. 요거 두 개가 뭐가 된다고? 해 구간이라고. 이게 답입니다. 이게. 쉽죠? 부등식. 맞지, 성훈아? 너무 쉬워서 지금 잠이 오지, 그지? 어. 아니, 맞잖아. 네? 땀 난다고? 그 정도는 아닌데. 도현아, 그러면 에어컨 좀 틀어봐라. 아니요. 자, 그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한번 볼게요. 133쪽. 자, 조용하고 봅시다. 이참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알파, 베타 판별식 2차 부등식에는 다음과 같다. 네, 좋습니다. 자,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x축과의 교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잖아. 맞지? 이럴 때 아까 우리가 이건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야.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여기 알파, 베타로 잡으면 야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다니까 뭐고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클 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다가 둥만 붙여주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를 봅시다.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당연히 뭐고? 알파에서 베타 사이. 요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등호만 붙으면 되잖아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이건 뭐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언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교점이 두 개 나는 상황의 그래프일 때 1, 2, 3, 4 유형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고? 판별식이 0 나오는데 접할 때를 봅시다. 접할 때 이렇게.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알파로 잡으면 x는 알파가 아닌 실수 전체입니다. 왜? 알파일 때 0이잖아. 그지? 0보다 큰 걸 물어봤으니까 얘 0인 거는 내가 답으로 갖고 갈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가 아닌 실수 전체. 알파만 아니면 어디를 잡아도 다 위쪽에 있잖아. 양수단 말이야.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상이다라고 하면 자, 어디를 잡아도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못한 녀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x는 실수 전체입니다. 쌤, 알파일 때 0이잖아요. 그럼 0도 포함하잖아. 0이랑 같은 것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입니다. 0보다 크다를 원하잖아. 근데 알파일 때는 0이잖아요. 0보다 크다를 만족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알파일 때를 제외를 해야죠. 네? 알파 아닌 실수 전체라고. 알파 빼고는 다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데가 있니? 어딜 봐도 없죠? 그럼 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0보다 작은 데는 없지만 0인 데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요? x 이꼴 알파일 때. 그래서 이렇게 해 구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판별식 D가 음수여서 X축과의 교점이 없는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는 실수 전체죠. 어딜 잡아도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죠? 그 다음 2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상이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잡아도 0보다 크다. 다만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실수 전체. 자,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 거는 있느냐? 얘는 없잖아요. 그죠? 어딜 봐도 다 양수니까 불가합니다. 4번. 얘도 불가능하죠. 다 양수인데 0인 것도 찾아보면 0인 것도 없어. 그래서 얘는 어딜 봐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그죠? 간단하지? 자, 그러면 10번 문제만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 보면 자, x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자, 이걸 찾으시오. 자, 야를 보고 요거 식을 우리가 쑥 이렇게 뽑아낼 수 있지. 물론 원래는 a가 붙어야 되긴 하는데 그냥 요거 물어봤으니까 물어본 거 그냥 그대로 대답합시다. 언제? 마이너스 3일 때 0이고 2일 때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원하는 건 뭐다? 요거 0보다 크다. 0보다 큰 부분이 어디야? 여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표시하면 뭔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 x가 2보다 클 때. 요렇게. 여기 해가 된다고. 간단하죠? 네, 너무 쉽다, 맞지? 자, 그러면은 넘겨봅시다. 네? 왜요? 넘겨봅시다. 이게 유형 문제가 뭐 따로 지금 구분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지? 그래서 유형 문제를 하나씩 볼라 하니까 이게 지금 여기 개념 설명인 부분이라서 유형 문제가 없구나. 뒤에 유형 문제가 있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다음 개념 한번 봅시다. 136쪽 봐봐요.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2차 부등식 작성은 뭘까요? 해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x제곱이 이 부등식은 뭐냐? 자, 보세요. 해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란 소리는 얘가 모양새가 어떻다는 소리입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서 알파와 베타 사이라는 얘기는 여기 알파 잡고 베타 잡으면 여기란 소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를 찾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잖아요. 그죠? 얘를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식의 형태가 나오려면 전개해버리면 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요 모양을 찾아내면 된다. 이해되겠니?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서 x 알파보다 작다, x 베타보다 크다. 만약에 해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얘가 원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해가지고 0보다 크다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얘 전개하면 똑같이 해가지고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크다 잡으시면 된다고요. 요게 내가 원하는 2차 부등식의 형태일 거다. 됐죠? 요것도 문제. 네, 플러스 알파 베타. 얘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 하나를 자꾸 집중하려 하지 말고 쌤 말에 집중을 하세요. 말에 집중하면 아 얘가 뭐 잘 안 보였어도 쌤 얘랑 똑같다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겠구나. 그지?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고 쌤 말을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따라오시란 말이에요. 자, 그럼 문자만 자꾸 적혀있는 글자만 자꾸 보려고 그러면 또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받아 적거든. 수업 중에는 받아 적는 것보다 그냥 귀를 열심히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글자 적고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게 귀에 들어가지가 않아. 이게 뇌가 생각보다 정말 멍청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다른 게 들어가잖아. 내가 쓰는 거 보는 거하고 귀에 들어가는 게 다른 게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에러가 나. 그래서 뇌는요 생각보다 멍청합니다. 정말 멍청해요 이거 뇌가. 그래서 자극이 다른 종류의 자극 들어가면 이걸 동시에 처리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니들 그래서 왼손으로는 네모그리고 오른손은 세모그리고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잘 안 되거든요.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손을 이거는 비비고 이건 때리고 이거를 갑자기 바꾸면 손을 바꾸면 이렇게 하다가 익하고 있어. 익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먹은 때리고 손은 비비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바꾸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하는 놈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놈도 있어. 별론 나요 지금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뇌가 좀 얼빵해요. 얼빵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자 쌤이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할게요. 공부할 때는 이어폰을 절대 끼시면 안 됩니다. 정말요? 네. 이어폰 끼면은 공부는 안 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어폰에서 다른 가사가 들어와요. 이게 우리가 이 가사는 언어기 때문에 뜻이 있어. 내가 공부하는 내용과 이 내용의 뜻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얘의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자꾸 딴 말, 뭐 반복적으로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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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이렇게 하면 얘가 갑자기 딴 말 하다가 바보라는 얘기가 그냥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어폰 안 끼고 노래 듣는다고? 아니, 노래 자체를 듣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폰 안 끼고. 네? 그래서 안 되는 건 쌤이 얘기했잖아. 언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연주곡은 괜찮습니다. 네? 영어도 아는 단어가 뜨문뜨문 나오잖아. 그럼 귀가 이게 자꾸 간다니까 귀가.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도움을 주는 게 있는데요. 백색 소음이 있잖아. 그래서 뭐 빗방울 소리, 그 다음에 장작 타는 소리, 그 다음에 피아노나 악기 연주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원래 언어가 있는 노래인데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러니까 가사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들으면은 예?
그럴 것 같으면 안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세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라고? 이어폰에서 가사가 있는 노래를 나오는 거는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조용하고 왜 그러면 학생들이 이어폰을 쓰느냐? 쌤 이어폰 쓰면은 쌤 저 공부 잘 돼요 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어폰을 들으면 덜 심심해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오래 앉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그냥 시간 낭비한 겁니다. 시간 낭비한 거예요. 제대로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30분을 음악 안 듣고 빡공하는 게 1시간, 2시간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절대 이어폰 듣고 공부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수학 30분 빡공하고 그 다음 집중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과목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차라리 좀 쉬든지 그게 맞습니다. 괜히 수학 붙들고 1시간, 2시간 공부했는데 이어폰 들으면서 하면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와, 나 공부 이만큼이나 했으니까 어떻게 보상 심리가 작동해요. 어떻게 된다?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놀아야 되거든. 얻은 것도 없는데 또 놀아요. 그러면 얘는 하루를 그냥 날린 겁니다. 그냥 날린 거예요. 시간 낭비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공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3 정말 효율성이 낮은 공부 방법이요.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자, 뇌라는 게 멍청하다 그랬어. 그리고 얘는 또 멍청한 만큼 단순해요. 자극이 많이 될수록 얘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뇌라는 녀석이 자,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눈으로 보죠, 문제를. 그지? 그 다음에 손을 사용하면은 어떤 자극이 들어가면은 촉각 자극이 들어갑니다. 자, 이 시각 자극 들어갔죠?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하게 되면은 자, 언어가 작용하면서 내가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게 뇌 귀로 또 들어오잖아. 청각 자극이 다시 한번 네, 청각 자극이 다시 한번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떤 암기를 할 때 저 노트에다 쓰면서 받아 적으면서 중얼중얼 이걸 읽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암기할 때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니들 하버드 암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요 뭐냐 하면은 얘를 자극하는 거예요. 얘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거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이걸 읽으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자, 자극이 4개의 자극이 들어왔기 때문에 4번 반복하는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데 그게 극단적으로 4번까지는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훨씬 좋습니다. 대략 쌤 생각할 때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4배까지는 좀 오바고 한 2배,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공부를 적어도 2번만 했다. 그러면 다른 애들 5번, 6번 했던 효과를 보는 거랑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같은 시간 내에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다 혹은 똑같은 시간을 들였지만 어떻게 되노? 더 많이 내가 기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셔라. 알겠죠? 자, 됐나? 자, 그러면 우리 지금 2차 부등식 작성하는 것까지 했고요. 자, 137쪽으로 가봅시다. 137쪽 보면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어떻게 항상 성립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자, 2차항 계수 A가 양수고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음수이면 뭐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는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뭐 실수 전체라고 했던 부분. 그지? 당연히 실수 전체니까 항상 성립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상 0 이상이다 라고 하려면 마찬가지 이거나 혹은 이거 두 가지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 A가 0보다 커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주의를 하세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0보다 작다잖아요. 근데 그래프는 0보다 크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사성 때문에 위에 있다, 크다, 양수다. 이게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판별식이 양수다 이하는 경우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쌤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지. 아닙니다. 꼭 주의를 하세요. 이 판별식은 반드시 뭐다? 교점의 개수, 근의 개수.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 음수다, 허근이다. 요거 개념 흔들리면 안 된다. 근데 이래 얘기하는데도 문제 풀다 보면, 시험 치다 보면 판별식 양수 하고 지는 맞다고요. 쌤 맞는데 틀렸대요. 판별식 뭐다? 위에 있다고 해서 양수가 아니다, 음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많이 틀려요. 알면서도 쌤이 이만큼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칠 때 아, 쌤 실수했어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언제라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0보다 작을 때 이거는 0일 때잖아. 그렇지? 그래 두 개를 다 포함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뒤집어졌을 때도 한번 봅시다. 뒤집어지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뭐고? a가 음수여야 위로 볼록이잖아. 그 다음 판별식은 양수니 음수니? 양수. 음수라니까. 아까랑 반대로 해가지고 아까는 음수였으니까 이번엔 양수 아니라고. 자 보세요. 여기 교점 있어요 없어요? 교점 없잖아. 그럼 판별식 음수지. 그러니까 이게 틀린다니까 이렇게. 수업.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진짜 틀린다니까요. 그 소문이 잘했다. 너가 이거 틀렸기 때문에 다음에 안 틀릴 거야. 왜? 부끄러웠거든. 에휴, 야, 애들한테 벌써 한번 이렇게 쓱 웃음을 샀잖아. 그렇기 때문에 넌 이거 안 틀릴 거야. 알겠지? 민석이는 틀릴 것 같아. 근데 송원이는 안 틀릴 거야. 맞아. 왜? 내가 한번 이거 실수를 했거든. 그리고 수업하면서 애들 뭐 하하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살짝 부끄러웠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제는 안 틀릴 거단 말이야. 우리가 예전에 쌤 얘기했지만 기억이라는 거는 장기 기억으로 가는 방법 뭐다? 반복 혹은 뭐다?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벤트. 억수로 쪽팔리거나 억수로 기뻤거나 억수로 슬펐거나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한 대 말래 쌤한테. 이벤트. 이벤트. 세상에 나 쌤이 날 때렸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떻게 요렇게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뭐다? a가 음수 위로 볼록이고 판별식이 뭐다? 작거나 같다. 크다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네. 자, 넘겨봅시다. 138쪽에 개념 55번은 무슨 내용이냐 한번 봅시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 함수 fx하고 gx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니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fx란 녀석을 쌤이 그림을 색깔을 달리 한번 해볼게요. 요게 fx입니다. 네, 뭐라고 춥다고요? 자, 요게 fx입니다. y equal fx.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gx. 이게 슈 여기가 y는 gx. 자, 138쪽입니다. 138쪽 위에. 자, 그리고 그때의 위치 여기를 A라고 했고요. 여기를 자,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fx와 gx의 비교를 하니 fx가 gx보다 큰 구간의 해를 구하라. fx가 gx보다 크다. fx가 gx보다 크다. 우리가 그래프에서 크다는 뭐고 오른쪽에 있거나 위에 있는 녀석. 자, 얘 두 함수의 위치 비교니까 뭐고 위아래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요? fx 녹색이잖아. 녹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래? 그러니까 지금 A, B보다 바깥쪽. 여기하고 여기하고 기준 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바깥쪽이 크게. 바깥쪽? 바깥쪽이 맞네. 이렇게 양쪽으로 바깥쪽. 자,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B보다 클 때 뭐고? 녹색 그래프가 위에 있죠. 그래서 X는 A보다 작다. 그 다음에 X는 B보다 크다. 일 때 요게 만족하는 값이니까 요게 해 구간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뭐고 fx가 gx보다 작다. 녹색이 밑에 있는 거 어디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어디? 그래서 a에서 b 사이. 그래서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139쪽에 문제 1번, 74번 유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판별식, 네, 좋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0보다 작다의 해가 a, b 사이일 때 2b 빼기 a는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6, 4, 2, 14. A란다. X 플러스 4니 마이너스 4니? 뭘까? 뭔가요? 플러스 4겠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까? 이걸 그러면 그림을 만약에 그리면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하니까 이렇게 그리자. 자, 슉 이렇게 그립시다. 마이너스 4랑 6이랑 0보다 작다니까 여기잖아.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그러면 여기 비교를 하면 A는 마이너스 4고 B는 6인 거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2B, 2 곱하기 6 빼기 마이너스 4. 맞죠? 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해서 12에 4를 더하니까 얼마고? 16이겠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75번 유형, 문제 7번 볼게요. 자, 야, 이거 너무 쉽지 않니? 알파가 마이너스 4고 베타가 4 아니니? 그냥 끝 아니니, 이거? 뭐 할 거 있니? 문제 7번. 응? 140쪽에 문제 7번. 자,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 그럼 당연히 뭐고? 알파가 작다 했으니까 알파에서 베타 사이 이렇게 아, 플러스구나. 아, 미안요.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잠깐만. 그러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응?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요래 갑시다. 마이너스 3에 x가 4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노?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그지? 그러면 알파, 베타 한번 봅시다. 알파가 얼마는? 알파는 마이너스 4고 베타는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7이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유형 76번. 자, 문제 11번. 2차 분응식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대요. 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오직 한 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해가 엄청 많겠지, 그지? 맞지? 그리고 2차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a 값에 따라서 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더 극단적으로 이만큼 더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근이 오직 하나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얘는 아닐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역으로 나올 거니 뭐 큰 데를 잡든 작은 데를 잡든 영역으로 나올 거니 얘도 안 될 거예요. 얘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을 때 뭐다? 요쪽 근 하나, 알파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고. 0보다 작거나 같다. 4x 플러스 a.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려고 그러면.
0인 경우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그지? 그러면 얘가 뭐고? 중근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중근. 완전 제곱 되려면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 판별식 0 잡아도 될 거고 우리가 완전 제곱 묶는 거 뭐 많이 하니까 반의 제곱 얼마? A가 그렇지 4면 되겠다. 이해되겠니? 자, 조금만 생각하면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자, 아, 얘가 0 나오려고 그러면 한 개만 나오려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림 몇 개 그려보면 되잖아요. 그죠? 가만 앉아가 선생님 한 개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지 말고 이렇게도 그림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해보고 찾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찾으시면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고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물어보면 되잖아 쌤한테. 그지? 그러니까 가만 넉넉고 펜도 안 잡고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사용해보고 민서가 안 될 때 모르겠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질문을 안 하면 아 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보라 했으면 질문 안 해야지가 아니야. 빨리 해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빨리 해보고 너무 이렇게 공부할 때 느긋하게 막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도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시험에서는 뭐고 빠르고 정확하게가 목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꾸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뭐 평소에 한 문제 푸는데 막 20분씩 30분 그러면 안 돼. 내가 실제로 시험 치는 거랑 비슷하게 해야 되긴 하지만 당장 이제 내가 이제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한 문제를 푸는데 뭐 1분, 2분 해결은 안 될 거다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한 문제 푸는데 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니? 77번 유형 보면 되나요? 141쪽에 77번 유형 두 그래프의 비교자, 그지? 자, 17번 문제를 보면 이차 함수 y는 뭐라고 돼 있니? 민서 어디 보니 지금? 책을 보던가 아니면 이게 쌤 보드판을 보던가 해야 될까 이거 뭐 어디 보고 있네 지금? 집중 안 할래? 응? 자, 내가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싫은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니들이 열심히 안 하면 쌤 싫어하는 게 뭐랬노? 거짓말 하는 거랑 그다음에 열심히 안 하는 성실성이 부족한 거는 쌤이 좀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내가 니들한테 예쁜 말이 안 나가요. 알겠죠? 우리 기분 좋게 수업하자. 나는 왜 애들을 이렇게 혼내는 걸 싫어하냐. 쌤이 그렇다고 너무 천사같이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쌤도 성질 더러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안 보러 하려고 애를 쓰냐면 일단 자 혼을 낸다라는 얘기는 자 선생하고 학생이 있잖아.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맞지? 왜? 내가 만족을 안 하니까 혼을 내게 된다. 일단 내 기분 나빠. 그 다음에 학생들도 혼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 내가 잘했건 못했건 혼나면 기분 나쁜 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서로가 기분 나쁜 상황에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럼 재미가 없잖아. 서로가 서로한테 마이너스,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수업을 하면 그날의 수업 내용은 내 머릿속에 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쌤은 웬만하면 서로 기분 좋게 웃으면서 공부를 하자라는 주의예요. 그렇다 그러면 니들이 최소한은 보여주셔야 돼. 수업 시간 중에. 물론 수업을 100%를 다 올인해서 할 수는 없어. 중간중간에 뭐 써도 좀 하고 좀 쉬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건 맞아. 왜냐하면 니들도 기계가 아니거든. 기계들도 일정한 시간을 작동을 하게 되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쉬어준단 말이야. 사람도, 기계도 그런데 사람도 쉬는 건 맞아. 맞는데, 문제는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내가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근데 기계가 안 돌아가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날 상황이잖아. 기계를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도 우리 공부하려고 뭐인데 공부 안 하고 자꾸 딴짓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큰일 난 상황 아니야, 그지?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놀 때는 놀고, 쉴 때 쉬고 하자 말이야. 알겠지? 글쎄요. 그거는 뭐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이거 지금 뭐 개념 몇 개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2차 부등식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진도 나갈 때까지 풀어오면 되죠. 문제가 많을 것 같아? 아니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너가 오늘 몇 쪽부터 시작했니? 네, 오늘 화장실 잠깐만요. 127쪽부터 시작했는데 그래. 그러면 문제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38랑 그 다음 점수들도 풀어와요. 고차 방정식도? 네. 안 풀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언제 해도 하긴 해야죠. 자, 뭐 너그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자, 77번 유형. 자, 요거 하고 잠깐 숨 좀 돌렸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77번 유형 문제 봅시다. 요거, 자, 요렇게 될 때 한 개는 2차 함수, 곡선이고 한 개는 직선, 1차 함수, 직선입니다.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어디가 위에 있고 어디가 아래에 있고 잘 모르겠어요. 대충 한번 봅시다. 얘가 2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있겠지. 그지? 야는 직선이니까 양수니까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 꼬라지를 보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걸 원하고 있으니, 자, 얘가 1번, 2번, 3번 유형이라 칩시다. 1번과 2번 유형이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닙니까? 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내려가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1번, 2번에서는. 그러니까 문제를 봐도 형태가 뭐겠구나, 요 형태겠구나가 추측이 되죠. 그죠? 네. 조금만 센스가 있으면 문제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나는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중요한 거. 여기서 뭘 해결해야 될까요? 계산하는 것보다 이것들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지금은 딱 집중하세요. 어떤 부분, 뭘 해결해야 될 겁니까? 얘는 일단 교점부터 찾아야 되겠죠. 연립방정식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고, 이 자리에서의 x값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x값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찾아야 이제 뭐다?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의 영역을 대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 연립방정식을 푸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의 위치를 보고 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앞에서는 자, 사탕 포장지 다 까고 입에 집어넣어 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뭐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1차 사탕 까는 작업을 이제는 니들 보고 하라는 겁니다. 껍데기를 네가 까서 그래서 알맹이를 먹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예요. 다 까놓고 그냥 주워 먹으라가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연상을 하셔야 된다고요. 연립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2x 플러스 1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죠. 인수분해 되나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잖아. 그럼 얼마? 여기가 1이가 1. 여기 얼마? 마이너스 3. 여기는 1. 되겠죠? 자, 그러니 이제 뭐고? 2차식이 1차식보다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여기 아닙니까? 여기.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에서는 아래쪽에 있대. 근데 여기는 뭐고?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닌 것은 얘기했으니까 이 범위를 벗어난 수를 찾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뭐예요? 5번이죠. 1. 이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1은. 이해되겠니? 그러면은 맞는 것은 하면 당연히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고르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지? 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 이쪽 봐요. 140 이쪽에 2차 부등식 활용 봅시다. 자, 21번 문제를 보면 지면에서 폭죽을 쏘아 올린 지 T초 후에 높이.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식을 줬어요. 그럼 이 식을 그대로 쓰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이걸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예?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자, 이게 높이래요. 높이에 관한 식이 돼 있으니 t가 시간이잖아요. 시간과 높이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단 말이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 h가 y의 자리에 있고 t가 x의 자리에 있는 것 뿐입니다. 네, 그럼 그대로 푸시면 돼요. 높이가 210일 때, 높이가 210이라서 높이에다가 210을 그냥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65t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상황 파악만 하면 됩니다. 폭죽을 쏘아 올리면요.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쑥 떨어지겠죠. 맞죠? 근데 210m 이상인, 자, 어떤 구간, 여기가 210m예요. 210m 이상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실제로 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때의 값,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이때가 얼마인지만 찾으시면 되잖아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풉시다. 얘들이 이항을 하면 어떻게 돼요? 5t의 제곱 마이너스 65t 플러스 210은 0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십시다. 5로 나누면요. t제곱 마이너스 13t. 그럼 얘는 얼마요? 42가요. 맞지?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 6, 7에 42. 자, 6, 7에 42. 맞지? 그러면은 t-6, t-7. 자, 지금 쌤이 등으로 풀었는데, 자, 요것도 고칩시다. 아까 21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210보다 크게 잡아주면 되겠지. 맞죠? 그지? 네. 그럼 요게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 6에서 7 사이죠. 그죠? 아, 이상이네. 미안요. 그러면 등호도 포함시켜야 돼. 등호. 뿅뿅뿅뿅뿅. 그럼 6초에서 7초. 그지? 6초에 7초. 그러면은 동안 6에서 7초 동안은 얼마예요? 네? 1초죠. 6에서 7초까지는 1초죠. 이게 어떻게 2초, 3초 어떻게 나오니? 얘들아, 왜 그러니? 네. 자, 누가 범인일까? 와, 궁금하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143쪽을 보면 143쪽이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자, 연립 2차 부등식이면 뭐가 다르냐? 아니요. 2차 부등식을 풀고 또 2차 부등식을 풀고 이 두 개의 공통 영역을 그냥 찾기만 하면 됩니다. 네, 끝이에요. 뭐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79번 유형 145쪽 봅시다. 145쪽 79번 유형. 자, 연립분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자, 얘는 위에 거는 1차니까 너무 쉽잖아. 맞죠? 밑에 거는 2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위의 식은 어떻게 되나? 3x가 3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 조금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야는요? 야는 인수분해 되니? 1, 2, 5, 1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여기다 하면 되겠지, 그지? x 마이너스 5, 2x 플러스 1. 자,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x 5 사이. 여기 5 찍고 마이너스 2분의 1 찍고 이렇게 하면 어디? 여기 영역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얼마?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네. 그렇지 않아요? 4번. 아닌가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 2, 3, 4, 5, 4개.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46쪽에 80번 유형 문제 7번 보면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식의 영역부터 구합시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니까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해서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예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대요. 허허. 그러면 얘 영역이 이렇게 걸쳐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여기가 3 잡고 여기를 A로 잡아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건데 문제는 이제 A의 위치가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라는 거지. 자, 이 A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해봅시다.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해보면 자, 어떻게 되니? 어디? 얘가 점점 올라와서 만약에 2에 붙었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2보다 올라가면 당연히 안 되겠지. 2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A는 2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뚜루루룩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1 어디? 예?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1 아, 잠깐만. 이게 A가 아니고 얘가 마이너스 A고 3이잖아요. 미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쓰자. 이 마이너스 A가 여기까지 가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어디까지? 마이너스 1보다 밑으로는 안 되잖아. 마이너스 붙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붙을 수 있어요. 제가 기억 얘가 지금 비었고 얘는 채워져 있잖아. 그럼 여기에 붙는다 하더라도 공통이 생길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식 전체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A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됐지요? 못 해먹겠다고? 와, 맞아요. 이게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경계 조건 때문에 실컷 잘 해놓고 틀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 조용하고 이 경계 조건은 니들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들아,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는 비워져 있고 여기는 채워져 있으니까 붙어도 될까 안 될까를 니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반드시 그리세요. 아, 선생님 뭐 부등식 그냥 그리는데 뭐 초등학생도 이거 일일이 그려야 돼요. 네, 그리세요. 이게 왜냐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경계 조건이 되게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잘못해서 넣어서 틀린 경우 혹은 빼서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보기가 만약에 자 이게 이 답이야. 근데 객관식으로 나왔어. 자 이거랑 고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낼락하면요. 와씨 뭐야? 뭐 숫자 다 똑같은데 뭐 이거는 있고 이거는 없고. 오씨 뭐지? 왜 모르겠다 찍자. 그런 애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계 조건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마지막 유형 81번 문제 볼게요. 자, 연립 2차 부등식 활용. 미지수 정하기, 연립 부등식 세우기, 풀기, 답 구하기. 너무나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유형 정리된 건 의미가 없고요. 10번 문제를 보시면 세 변의 길이가 각각 x-1과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3으로 표현된 삼각형이 있습니다.
얘가 둔각 삼각형이 되고 싶대요. 자,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어떤 모양, 뭐 요따구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맞지? 누가 봐도 x가 공통인데 x 플러스 여기가 x 플러스 3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가 x 마이너스 1이 될지 x 플러스 1이 될지는 뭐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피타고라스 했던 거 기억납니까? 피타고라스 했던 거 기억나요? 자, 피타고라스 얘가 제일 짧으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얘를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 얘를 x 플러스 3이라고 둔다면 자, 뭐냐 하면 앞에 보세요. 얘는 나무 짝대기라고 생각하세요. 얘도 나무 짝대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못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짝대기들이 서로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는요. 얘는 고무줄이라 생각하세요. 고무줄. 그러면 내가 이 녹색의 짝대기들을 좀 벌리고 줄이고 한다 하더라도 삼각형은 반드시 나오겠죠. 그죠? 이해되겠나? 그래서 뭐다? 둔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이 녹색의 짝대기들을 두 개를 서로 뭐다? 이렇게 조금 벌려야 되겠지. 그러면 고무줄이 쭉 늘어나는 자, 얘를 쌤이 손으로 이렇게 둔각삼각형이 될 거단 말이야. 그지?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조금 이 두 개의 짝대기들을 이렇게 쓱 이렇게 했어. 그리고 빨간색 고무줄 부분이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하면 예각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둔각이 되느냐 예각이 되느냐 이 조건을 한번 봅시다. 조건. 자, 얘는 직각일 때는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플러스 3의 제곱이죠. 자, 근데 이 녹색들은 변한다 안 변한다? 쌤이 아까 짝대기라고 그랬잖아.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니? 이때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두 개를 더한 게 뭐고? 얘가 지금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x 플러스 3의 제곱보다 어떻게 되노? 얘가 작은 상황이단 말이야. 얘가 작은 상황이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같으면 직각인데 얘가 지금 줄었잖아. 그러면 얘는 변화가 없이 얘가 줄었으니까 뭐고 당연히 얘보다 작아지겠죠. 그럼 얘는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면 x 그렇지.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보다 x 플러스 3의 제곱이 어떻게 된다고? 크다고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이해되겠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x-1과 x 플러스 1을 더한 거는 x 플러스 3보다 어떻게 돼요? 작다고? 작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얘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얘들 두 개의 합보다 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개의 짝대기를 합쳐도 얘보다 짧으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얘를 뜯어서 여기다 붙이잖아?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지냐? 이렇게 됩니다. 삼각형이 안 만들어. 얘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삼각형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삼각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삼각형 자체가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방정식 풀 때도 2차 방정식이다 하면 2차항이 사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동일합니다. 삼각형을 물어보고 있는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면 애초에 전제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 조건까지 만족하는 녀석들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좀 지우고 이게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풀이를 해보십시다. 자, 어떻게 돼요? 여기 계산하면 x, 2x 뿔마 1 사라질 거고 x 플러스 3이잖아요. x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x는 3보다 크다.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얘들은요. 전개하면요.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될 거 아닌가. x제곱 하나 날리고 얘는 뿔마 사라질 거고 그러면은 2니까 얘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6x 이 넘어오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인데 플러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7. 그러면 얼마? x는 마이너스 1에서 7 사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도 조금 지우자. 자, 이제 수직선 그려보면 쓱 얼마? 마이너스 1, 7.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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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됐지? 그 다음 x는 3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 공통유역을 여기. 그래서 3에서 7 사이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는 4, 5, 6, 3개겠지. 4, 5, 6, 3개. 답이 몇 번? 3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게요.